AI라고 하는 것이 1인 창업의 시대를 또 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전환의 중심의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. 준비되면 다시 할 수 있다고. 정책적으로 위험 분담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대전에서 실증을 하고 대전시가 촉구매자가 되고 글로벌 진출합니다. 그래서 지역에 배출한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연결되고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국가 창업 시대의 시작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창업 생태계의 핵심은 결국은 연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는 도전과 재도전입니다. 우리 사회가 특별히 재도전에 대한 제도도 부족하지만 인식도 마찬가지로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걸림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뒷받침해서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.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. 정부 지원금 외에도 민간 투자로 크고 실제로 민간의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, 그리고 민간의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해야 된다는 모든 분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세 번째는 지역과 글로벌에 대해서 주제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혁신기술 인재가 밀집한 지역을 창업 도시화하고 글로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들었으면 합니다. 전체적으로 전 부처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주시면 그 부분들도 좀 잘 담았다가 어떻게 정부가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들었으면 합니다. 필연적으로 이런 스타트업을 할 때는 모험 자본을 사용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창업 투자 회사가 하는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, 예를 들면 신기술 사업금융 회사 같은 경우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또 해당하는 룰을 받게 됩니다. 여기에서는 운영자라든지 대표이사의 어떤 태업 행위라든지 좀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한 해석이 좀 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확률적으로는 잘해야 열에 7 정도, 아니 두세 개 정도가 성공을 합니다. 한 훨씬 더 많은 수가 폐업이나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, 실패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해보면 실패 과정에서, 그걸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합리성 또는 그런 신뢰, 이런 것들이 다음에 재도전을 할 때 굉장히 큰 신뢰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실패라는 꼬리표를 떼고 연속 창업으로 재도전 프레임을 전환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들이 재도전, 약간 패자 부활전의 프레임이 갇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새로운 창업에 나선 이들을 재창업자가 아닌 연속 창업자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창업자들의 새로운 도전이 연속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창업 프로그램에 폐업 교육을 포함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통계상으로 재창업자들의 5년 생존율이 초보 창업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. 그래서 초보 창업자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, 재도전 프로그램, 아까 말씀해 주신 폐업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정리되어야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지 저희도 이제 투자하는 금액,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보육 시스템,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도 있고, 그리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희 같은 B2B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 기업들에게 실제로 이런 상용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단순히 POC를 넘어서 이제 상용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,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삼성그룹, LG, 네이버, 카카오 4개의 그 그룹이 전부 같이 협력을 했었는데,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.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해준 금액보다도 실제로 그를 통한 레퍼런스, 그리고 그걸 통한 사업화,
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으면, 그러니까 정책 자금뿐만 아니고 민간 투자가 같이 매칭이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이제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첫 구매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티칭 커스터머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구매자가 그냥 단순히 구매를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를 통해서 실제로 이 제품이 더 잘 고도화가 되기 위한 피드백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,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첫 구매자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그 첫 구매자의 역할을 이제 자청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, 거기에서 좀 이 제품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것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즘에 많이 투자하는 딥테크나 AI 같은 경우는 사업화나 그 기술의 실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, 이제 그 스케일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험을 다 100% 이제 감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단기간적인 시안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, 그 스케일업 투자도 좀 정책적으로 위험 분담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, 그게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뭐 그 초장기 기술 펀드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좀 활성화 시킨다든지, 아니면 이제 스케일업 펀드도 좀 장기적으로 만들거나 우선 손실 충당을 넣는다든지, 이런 위험 분담이 좀 있다면 후속 투자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서 말씀드린 POC 같은 경우, 특히 대한민국에서 POC 레퍼런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초기에서도 중요하지만 뒷단으로 넘어가서도, 특히 기술 기업일수록 어떤 대기업과 POC를 했는지, 그 결과가 어땠는지, 그 이후 본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,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전반적인 사업적 논의를 위한 사실 컨택 포인트를 찾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인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CBC가 어느 정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성장 단계에서 정부도 개인, 민간 투자도 다 어떤 회사에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, 뭐 모두의 창업의 초기 단계 투자를 좀 느리라고 하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넓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용이하다라고 본다면, 이제 지금 한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, 대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 사실 정부가 또 마중물을 붓는 거거든요. 이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봐도 역시 굉장히 많이 좋은 느낌이고, 이 실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, 그리고 실증이 단순히 첫 번째 구매자가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증이란 이제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. 지금 보면 로봇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뭐 소방이나 문화재나 이런 데가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는 구매자이기도 하셔서, 시장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의 수요를 확보하고 좀 발굴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, 아마 더 많이 좀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. 실리콘밸리는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. 근데 중국의 선전은 40년, 싱가포르는 30년이 걸렸습니다. 실리콘밸리가 회로판, PCB를 만들 때 2주에서 4주 걸린다면 선전에서 48시간에 끝납니다.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6에서 12주 걸리는 게 1, 2주면 끝납니다. 저 속도 때문에 1년에 5번을 시도를 해서 시제품을 만든다면 이 도시에서는 20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재도전 창업자의 그 긴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더 빠른 피봇이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. 이런 빠른 전환 때문에 전 세계의 창업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. 대전에서 친구란 친구가 대전에서 실증을 하고 대전시가 첫 구매자가 되고, 또 양산을 통해서 정부가 해준 대로 글로벌 진출합니다.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. 이게 창업도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첫 구매가 되어주는 정부가 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. 근데 저희 지역의 울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조선, 자동차, 뭐 원전, 2차 전지 할 것 없이,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굵직한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산업이 전이되면서 뭐 제조 AI나 이런 산업으로 어느샌가는 나아가야지 이제 국가도 먹고 살 거리가 생긴다고 저는 보는데요. 그 측면에서 왜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를 보면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관습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POC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들이 명확하고, 성공했을 때 이것들을 구매해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. 그냥 그것 없이 계속적인 POC를 하는 건 어쩌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울산에 보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이게 4개의 제조 중심의 앵커
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과 연관된 약 한 10,000여 개 정도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제조업 생태계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바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쪽에 이제 기술이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요. 최근에 보면 이제 모두의 창업도시, 창업중심대학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창업을 통해서 스케일업을 더 한 단계 시키는 거죠. 단순히 기술 개발해서 얘를 시장 발굴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수요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먼저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창업들을 시켜서 빠른 POC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.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동감하시지만 굉장히 어렵고 지속하는 건 더 어렵죠. 성장하는 건 정말 어렵고 결국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건 창업가들의 몫이어서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외로운 힘든 싸움을 그래도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급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비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요. 좀 더 자주 만나시고 자주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시는 이게 정부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창업가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충전 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더 열심히 잘 일하겠습니다.